손절로스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멘트 중에 진입은 기술, 익절은 예술이라는 말이 있는데, 매매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진입의 근거는 누구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손절의 기준 혹은 손절로스를 어디로 설정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섣불리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손절로스 설정이 진입의 근거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은 맞지만 그 손절로스가 비효율적인 예시를 단편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이 구간에서 저는 다른 근거로 롱을 진입하고 손절로스를 다르게 설정을 했지만, 이런 해석을 했었을 때 이 해석은 맞기는 쉽지만 되게 메리트는 없는 손절로스 설정이죠. 꼬리를 깨지 않으면 롱이 유리하다. 그건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이게 비효율적이냐면, 여기서 들어간 사람 혹은 여기서 들어간 사람의 손절로스를 설정하라고 했었을 때 이미 5.6%가 된 시점에서 2배율 이상의 포지션 진입은 못하죠. 여기가 만약에 손절로스라면. 그래서 저는 이런 손절로스는 맞는 해석이고 맞는 손절로스지만 합리적인 손절로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미 다 나왔지만 이 구간에서 만일 포지션을 진입을 하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차라리 추세선이 생길 때 매매를 하는 편인데,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선 혹은 이 상승 추세에 닿을 때 롱 포지션을 진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근데 마냥 이것만 기다릴 수가 없는 게, 이 추세선이 맞아서 드라마틱해 보이지만 여기서 크게 눌림이 나오고 횡보한 시점에서 1일 뒤에 이 추세선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 추세선 생긴 시점에서 3일 뒤에 여기서 닫고 올랐어요. 되게 크게, 그리고 되게 드라마틱하게. 이거를 기다릴 수 있냐 없냐가 사실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냥 이것만 기다리는 건 쉽지 않죠. 그리고 이 하락 추세가 생기는 시점은 2일이 걸렸고요. 여기에서 숏을 만일 들어갔다면 단기적으로는 1.8%의 변동을 꽤나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추세선은 뚫렸고 다시 이 추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더 큰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롱을 기다리는 게 더 좋았지만 여기서 숏을 들어가는 건 합리적인 매매죠. 하락 추세니까. 근데 결과가 롱이어서 여기서는 롱을 진입하는 게 맞았다가 되게 드라마틱한 해석으로 보이는 거죠. 디폴트 값으로는 저는 상승 추세에서 롱을 타고 하락 추세에서 숏을 타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된 추세일수록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죠. 언젠가는 닿게 되는 경우가 많거나 혹은 언젠가는 영향을 주는 움직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이건 좀 큰 봉을 봤을 때고 저도 단타를 치기 때문에 추세선도 좋은데 채널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보일 것 같아서 채널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생긴 상승 추세, 여기로 찍을 수도 있고 여기로 찍을 수도 있어요. 그때의 하루가 걸렸네요. 그러면 꽤 신뢰해 볼 만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채널이 나오게 되죠. 이 채널이 됐을 때 여기 타점을 줬고 여기에서 눌림을 1% 정도 줬어요. 횡보 구간이고 더 작은 프레임이어서 막 엄청난 큰 수익을 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다렸다 하는 매매를 좀 저는 선호하는 편인데, 그러면은 이제 진입은 그럴싸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손절로스는 어디로 설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30분봉 기준이었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여기 꼬리 혹은 이런 데를 미리 설정을 했어야겠죠. 아니면 이 채널에 종가 돌파, 아니면은 이 채널 이탈 나오는 시점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가 손절을 누를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왜 쉽지가 않냐면, 사실 배율이 높고 대응하면서 손절을 하려고 했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숏은 그렇게 해서 되게 메리트 있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이탈하고 리테스트까지 주고 내렸는데 여기서는 죽었죠. 그렇게 손절을 대응하면서 하려고 했었을 때. 이제 이 하락을 견뎠으면은 사실 이 상승까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롱을 포지션을 진입을 했다면 이 추세선이 이탈되는 라인이니까 추세가 이어지는 꼬리에다 손절로스를 미리 걸었어야 됐던 거죠. 여기서 사실 손절이 났으면 이 추세 다시 올라오네, 그러면은 여기나 여기 기준으로 손절을 미리 걸고 숏을 들어가 봐야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롱을 타고 하락 추세에서 숏을 타는데, 그 포지션이 손절이 나가면 또 롱을 보는 전략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이 상승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대부분이 숏을 보니까 숏을 잡아야지에 좀 포커싱을 두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작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종가 마감을 보고 했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추세선의 고점 저점으로 저는 손절로스를 정하는데 종가 이탈로 손절을 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추세선을 여기로 긋는 게 맞는데 여기로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두 개 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승 추세는 되게 중요한 추세였죠.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계속 반등이 나면서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미리 여기서 걸었을 때는 이 추세선 기준 뭐 50에서 100불에다가 미리 손절을 걸든가,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다면 그래도 여기다가는 미리 손절을 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데나. 이 매매는 손절로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버텼으면 큰 상승이 나왔어요. 버티기 위해서는 일단 엄청 저배율이었어야겠죠. 엄청 빨리 반등이 V자 반등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손절 로스를 미리 안 걸었으면은 내가 큰 돈이 묶여 있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두세 달에 한 번씩 크게 나옵니다. 여기도 그랬던 경우가 있었죠. 작도에 관련된 손절 로스는 저는 그 추세선에 50에서 100불 혹은 아니면은 이전 꼬리 저점, 꼬리 고점 이렇게 손절 로스를 설정하는 매매를 하는데, 저점, 고점, 꼬리로 손절 로스를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선 이 저점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직각으로 크게 빠지고 있을 때 여기서 롱을 진입하고 이런 데를 손절 로스를 잡고 큰 추세를 1A로 먹으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여기 구간이 합리적인 손절 로스가 맞았죠. 그리고 손절 로스도 극점에서 잡았다면 200불, 근데 여기서 못 잡았다 하더라도 한 1.7% 혹은 2%밖에 손절이 안 나가는 구간이고, 먹는다고 했었을 때 마지노선 손절 로스가 여기였고, 뭐 이렇게 잡았어도 손익이 되게 좋죠. 이게 그러면 무적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구간은 고점을 갱신하고 눌림이 나왔죠. 여기 구간도 똑같죠. 이 전략을 메인으로 했었으면은, 물론 손절 로스가 짧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손절이 나갔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또 아까 그 종가 기준이라고 했었을 때는 뭐 이런 꼬리가 나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지만 손절이 안 나갔을 수 있어요. 종가로는 이탈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 손절 로스를 잡지 못하고, 어쨌든 마지노선 손절 로스는 잡는 게 좋으니까 뭐 이런 데로 잡았겠죠. 여기에 계속 막혔던 꼬리. 그래서 꼬리 손절 로스는 장단점이 있는데 손절이 엄청 빨리 나갈 수 있지만 운이 좋으면 이렇게 큰 추세를 좋은 평단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익절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긴 하겠죠. 그리고 매물대로 손절 로스를 잡았을 때 여기 구간이 매물대가 있었죠. 이렇게 선을 쭉 그어보면은 여기 구간에서 오래 횡보를 했어요. 고점을 못 넘기고 눌림이 나온 거니까 숏 포지션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포지션을 했었을 때 눌림이 나오고 여기 구간에서 포지션을 진입을 했으면, 뭐 분할로 걸었으면 많이 안 걸렸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크게 눌림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지션을 진입했던 사람은 뭐 매물대의 중단 혹은 매물대의 상단이 손절 로스였겠죠. 저는 여기 구간에서는 내리는 중에 상승 채널이 나와서 베어 플래그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베어 플래그로 빠졌다라고 봐야겠죠. 실질적으로 브리핑도 그렇게 했던 자리인데, 결국은 손절 로스나 진입할 때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깨지는 라인을 어디로 설정하느냐가 되게 실력이에요. 진입하자마자 여기는 넘기면 안 돼, 아니면은 여기는 꼬리로 바로 스탑 펀딩 나올 수 있으니까 야 그래도 여기는 넘기면 안 된다, 여기서 진입을 했을 때. 그러면 마지노선 손절 로스가 1.3% 혹은 1.4% 정도 됐겠죠. 진짜 길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1.4%를 감내하기 위해서는 최대 10배나 진짜 여긴 엄청 너무 좋은 자리여서 손절 로스가 그 정도 나도 해야 돼 라고 했으면은 뭐 15배. 손절 로스에 따라서 배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몇 배를 쓰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선 손절 로스가 커에서 3% 정도 나니까 저 배율밖에 못 하겠구나, 아니면 고배율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배율을 정한다는 표현보다는 손절 로스가 몇 %인가를 기준으로 배율을 정하는 편입니다. 그 매매가 틀리든 맞든. 고배율이었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지 않았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추세가 이탈 나오지 않는 선에서 0.3% 혹은 0.4% 손절, 그러면 이제 고배를 하는 편이죠. 이렇게 매물대로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 그리고 뭐 대부분이 쓰는 것처럼 매물대랑 피보나치는 보통 세트죠.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 저점으로 했었을 때 크게 눌리고 나서 0.5 깨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뭐 786이나 886까지는 숏을 모아야지, 뭐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손절 로스를 미리 건다면. 그리고 뭐 되게 드라마틱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고점과 저점의 피보나치가 굉장히 좋다고 느끼는 건 이 구간에서도 버텨줬고, 그리고 나서 깰 때도 올렸다가 내리 깼는데 0.13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고, 여기서도 마지막에 0.5까지 지켜줬네요. 그러니까 피보나치가 되게 드라마틱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나온 데서 그 차트를 보니까 그래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드라마틱하면 그 모든 분석이나 해석법은 다 좋아 보여요. 다 대단해 보이고. 근데 처음부터 이 피보나치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큰 돈을 계속 베팅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매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되죠. 이거는 좀 큰 프레임이니까 되게 드라마틱해 보이는 건데,
손절 로스를 잡을 때 여기 단기 프레임에서 들어간다고 치면은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 그리고 이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뭐 886에서 손절을 건다. 뭐 이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눌림 이후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 구간에서 숏을 모아서 여기서 터친다. 이 손절 로스까지 날 수 있으니까 이 꼬리 저점까지 깰 수 있으니까 스탑헌팅으로 1.13까지 손절 로스를 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손절 로스가 이거는 여기 손절 로스가 맞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해 보이는 해석인 거죠. 여기가 손절 로스고 이렇게 숏 포지션을 모아 갔겠죠. 아니면 이게 좀 손절 로스가 명확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의 손절 로스를 봤을 때 전부 다 체결이 된다면 중앙값 정도 되겠고 1% 정도 손절 되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쉬운 손절 로스 설정 방법은 고점 저점 찍었을 때 피보나치 뭐 1.13, 뭐 1.236, 뭐 이게 거꾸로 되면 마이너스 0.13, 마이너스 0.236 내가 기계적으로 못 거는 편이면 이렇게 손절 로스 설정하는 게 저는 제일 쉬운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추세선이랑 교차된다거나 혹은 매물대랑 교차된다거나 그랬을 때가 더 좋은 거죠. 진입은 제일 쉬운 진입은 제가 봤을 때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 로스는 제일 쉬운 손절 로스는 피보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도도 어디를 긋느냐에 따라서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매물대로 보는 게 좋아 보여요. 진짜 좋은 매물대는 하루 그리고 못해도 12시간 이상은 돼야겠죠. 다시 다른 구간의 매물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간 매물대가 있었죠. 여기 구간에선 들어가졌을 수도 있고 못 들어가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리는 걸 더 봤어요. 여기 되게 센 매물대니까 한 방에 못 줄겠지라고 해서 진입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여기서 진입을 했으니까 여기 아까랑 똑같이 하면은 여기 꼬리 고점이 손절 로스였겠죠. 이렇게 했어도 됐고 아니면은 뭐 고점과 저점 피보나치로 이었어도 됐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매매가 손절로 끝났어야겠죠. 여기서 만약에 숏을 모았어도 아니면 매물대 상단까지 갔어도 아니면은 바로 스위칭을 했으면 잘했던 건데 그렇게 못했으면은 그냥 손절로 끝냈어야 됐던 거죠. 아니면은 5.4%를 버텼어야 했고 기간적으로는 하루 동안은 물려 있었으면은 본절 혹은 아주 약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욕심을 부렸으면은 무려 여기서 10%가 더 올랐고 그리고 그 기간은 거즘 4일 뒤에 탈출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진입을 잘 하면은 손절이 나도 다음 매매가 가능하니까 또 다음 자리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 포지션이 손절 나갔다는 건 이거는 숏이 아닌 건데 라고 해서 롱을 진입을 해야 돼요. 진입을 맞게 했으면은 내 포지션의 반대 방향으로 크게 나오겠다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물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숏이 맞아요. 근데 이게 깨졌죠.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파 매매를 잘하면 다행인데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팔아야 되죠. 왜? 다시 이렇게 내려오잖아.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손절이 났으면 여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취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도 안 팔았으면 죽었죠. 그래서 제가 긴 호흡이나 긴 해석을 하는 것보다 그냥 짧게 이 구간에서 여기서는 롱이 유리하다 혹은 여기서는 뭐 숏이 유리하다 이런 해석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장기 시나리오 세워도 얘네가 그 스탑헌팅 다 이렇게 치고 가요. 끝자리에서도 이러는 경우가 많고 중간 자리에서도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매물대 관점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여기를 이렇게 긋는 게 맞겠죠. 이렇게 이 매물대는 넘기진 못하고 살짝 깨고 중간에서 비비고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숏을 들어간다고 하면은 마지노선은 여기 부근에서 손절을 잡고 뭐 중간에서 뭐 1차 그리고 뭐 이런 데서 2차로 들어가서 숏은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고 이 결과가 맞든 틀리든 손절로 끝나는 건데 큰 상승 이후에 여기서 만약에 하락 채널로 그리면서 오르는 플래그를 하면 이 고점이 깨지는 상승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롱을 받은 사람은 마지노선 손절 로스가 여기서 이제 버텨졌으니까 이런 데나 튀고 올라가진 데가 마지노선 손절 로스가 되겠죠. 아니면 좀 더 쉽게 지금 여기와 여기가 나왔죠. 아니면은 아까랑 똑같이 그냥 기계적으로 설정을 한다면 0.13 그리고 이 꼬리가 스탑 헌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0.13 여기 뭐 비슷하네요. 여기서 여기 그렇게 했었을 때 내 손절 로스의 범위는 여기서 들어갔을 때만 뭐 메리트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일단 들어가긴 했는데 1% 이내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10배 진짜 욕심나는 데면은 15배 20배 아니 웬만하면 저배가 좋죠. 뭐 5배 이하의 배율. 저는 이거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잡긴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입의 근거로 예를 들어서 지금 실시간으로 그려지는 구간이니까 이제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제가 이 구간에 오면은 좀 롱을 트라이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더 다른 계속 유의미하게 지켜줬던 지지저항 좀 장기 작도가 이런 힘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왔으면 이 구간에서는 또 어떻게 지지와 저항이 반전되는 SR 플립이 일어날 거야 를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작도가 없으면 좀 진입하기 부담스럽겠지만 여기서 진입했으면 어디가 손절이죠? 제가 여기를 숏의 손절 로스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는 이제 뭐가 돼요? 롱의 손절 로스가 되는 거죠. 숏의 손절 로스가 됐던 라인이 뚫고 나서 눌림이 나왔어. 그럼 여기는 롱의 손절 로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손절 로스도 SR 플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잡긴 했지만 이렇게 잡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근데 간혹 이렇게 꼬리로 찍먹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손절보다는 아니면은 내가 진짜 너무 욕심나는 자리여서 버틸 거였으면은 뭐 이런 손절로 설정을 했어야겠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배율은 조금 더 저배율밖에 못 하겠죠. 여기서 뭐 극점에서 못 들어갔다고 했으면은 뭐 이런 데까지 버텼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손절의 기준을 잡는 게 더 어려워요. 진입은 쉬워요. 여기서 이게 이 라인이 되게 중요했던 자리고 제가 이제 운영하는 방에서 여기서 계속 여기 뚫으면 롱을 타야 된다라고 했지만 어디로 손절 로스를 잡는지가 되게 어렵죠. 여기서는 지금은 여기가 제일 베스트였지만 처음에는 여기로 설정했었을 수도 있고 여기로 설정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올랐기 때문에 이 전략이 되게 드라마틱해 보이는 건데 내렸으면 이거는 쓰레기 전략인 거죠. 이미 이렇게 올라오는데 또 오른다고가 되는 거죠. 제가 작도 기준으로 포지션을 진입하고 손절을 걸다 보니까 1번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차트 보시면은 2번, 3번, 4번 다 사용은 하긴 합니다. 한 개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 로스를 한다면 저는 청산은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잦은 손절이어도 진입이 정교해지면은 차라리 손절하고 또 잡자. 물려있고 청산당하지 말고 차라리 손절을 하자. 뭐가 됐건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하고 또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입을 잘해야겠죠. 근데 진입을 설정하는 것보다 손절을 설정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그려진 차트에서 여기로 손절하는 게 좋았구나, 여기로 손절하는 게 좋았구나를 내가 연구를 해봐야겠죠. 이렇게 올랐을 때는 무슨 장이죠? 상승장도 맞지만 폭등장이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 올랐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눌림이죠. 폭락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횡보장이었죠. 되게 큰. 여기서는 또 뭐가 됐죠? 그냥 상승장이죠. 폭등장은 아니죠. 그냥 뭐 그림을 그리면서 내렸죠. 근데 여기서 내릴 때는 단기적으로는 폭락했죠. 이거에 따라서도 어떤 매매가 좋냐가 또 다 달려요. 여기서 이제 뭐 매물대로 해석했었으면 계속 로스가 나왔겠죠. 그리고 이전 고점 저점으로 했었어도 계속 로스가 나왔겠죠. 결국은 여기까지 다 깨졌으니까. 횡보장, 추세장, 폭락장, 폭등장, 이 시장에 맞게 손절 로스를 설정하는 게 또 맞긴 한데 이런 거를 사실 전부 다 예상하거나 유추하는 게 어렵죠. 차라리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 시황 올린 대로 여기에서 일단은 뭐 패턴이나 그림이 안 그렸기 때문에 뭔지 모르니까 적어도 큰 상승이나 하락이 나왔을 때 일단은 유의미한 상승 추세 혹은 하락 추세가 나올 때까지는 매매를 좀 보수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손절 로스 혹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려지고 나면은 캔들이 형성되고 나면은 뭐 상승 추세도 생기고 하락 추세도 생기고 채널도 생기니까 그때 좀 깊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대부분이 겪었고 저도 겪어본 과정이지만 잦은 손절이 싫어서 큰 금액을 손절하거나 청산당한다. 손절 로스 걸기 애매한 타점은 좋은 타점이 아니다. 사용하는 매매법 승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면 손절 로스 설정을 연습하는 게 더 좋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걸 덜 못하는 게 인생 사는 게 좀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빅롱, 빅숏을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피하려고 하는 게 생존에 조금 더 유리한 전략입니다. 네, 오늘은 손절 로스 설정에 대한 영상을 촬영을 했고 다음에도 뭐 촬영할 내용이 생기면 그때 영상을 다시 촬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